그런 제 눈에 띈 게, 우연히 눈에 띈 게 바둑이라는 거였습니다. 바둑에 무슨 책이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바둑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그때까지 국내에 나와 있는 웬만한 바둑책을 또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무협지 읽듯이 읽어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다 거의 다 읽고 나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거의 다 읽고 나니까, 실력이 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면 중3이 돼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몰아치기 식으로 계속 읽어왔던 거죠.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때는 책을,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책을 읽는 게 책을 읽기가, 독서라는 걸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 사실은, 독서라는 게 필요할 때인데도,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요. 그래도, 그래야말로 기념할 만한 그런 독서 체험이 저한테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도서반에 특별활동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접한 것입니다. 박지원의 책은 도서관에 한국문학 전집, 고전문학 전집도 아니고 한국 고전문학 대계 이런 식의 이상한 이름의 전집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박지원 이런 식으로 해요.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중학생들이 볼 수가 없죠. 그 내용도 본문은 물론 한글입니다만 제목 이런 한자 투성이입니다. 그야말로 쥐레처럼 한자가 깔려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품이 나올 만한 그런 편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수준이 높아져 있어서 웬만한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중학생 수준에 맞는 걸 읽을 때 저는 좀 남들 좀 안 하는 거, 안 읽는 거, 좀 특수한 거 이런 걸 좀 읽고 싶었죠.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무협지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그의 발화 방식이랄까 그 내용에 들어갈 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체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말투라든지 단어라든지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참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이라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코드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단히 소비적인 그런 독서죠. 양적으로는 대단히 많지만, 그런데 이 박지원 같은 분이 쓴 그런 소설, 문장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나를 뭔가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밭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거기 갈고 뭔가를 뿌리는 것 같은, 뭔가 단어나 문장의 씨가 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죠. 누가 자기 머릿속에서 밭을 갈아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읽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딴짓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게 무슨 이야기였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읽고요.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좀 읽다 보면 그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몰랐지만 이 단어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구나. 그게 참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경험. 어떤 문학 작품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데 어떤 문학 작품은 나를 뭔가 가치 있게 준다랄까요? 값이 즉각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미래라도 그것이
나한테 큰 뭔가 보탬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이니까 공짜였습니다. 그게. 내가 마음만 있다면 읽을 수가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1년 내내 읽었지만 그 책을 아마 한 4분의 1쯤 읽었을까요? 그런 책인데 어쨌든 세상에 문학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지나갔고요. 대학 들어가서 1학년, 2학년까지도 거의 그냥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팅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느라고 대학 가면 시큰할 수 있다. 그래서 참느라고 세월 보내고 대학 들어와서 미팅을 하느라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2학년이 돼 있었고 군대를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비로소 제가 너무나 텅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닫고요. 그때 20대 중반쯤 됐겠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많고 해서. 근데 저는 특수한 군대를 나와서 시간이 많았습니다만 뭔가 빠르게 다 읽기는 그렇고 빠르게 뭔가를 책을 읽고 싶었어요. 효과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하니까 뭔가 질적으로도 좀 빠르게 뭔가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고안을 해낸 게 마치 무협지 주인공 이름 외우는 것처럼 역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가 있지만 음악사도 있고 미술사도 있고 문학사도 있고 풍속사, 철학사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에 관한 역사도 있죠. 역사사. 역사사에 관한 역사도 쓸 수 있습니다. 역사사사쯤 되겠죠. 누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책이 있고 책에 관한 책이 있고 책에 관한 책에 관한 책이 있고 책에 관한 책에 관한 책이 있고 책이 더 있다. 라고 한 것처럼요. 거기 보면은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가령 철학사 그러면 우리가 아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 가령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어디서 살았고 이 사람은 어떤 생애였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칸트 뒤에 누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칸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라고 하면 되게 아무도 묻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칸트로 부족하면 얼마든지 가령 베토벤이나 베르그송이나 아니면 피카소나 등장시키면 되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주인공 이름을 외운다는 게 그렇게 유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그 주마간산격 야근 식의 독서를 하다가도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재밌겠다. 마치 지나가다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 멜로디가 뭔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뭔가 흥미로울 것 같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음악을 더 들어보거나 그 그림을 더 찾아보거나 그 사람의 전기를 찾는다든지 그 사람이 쓴 책을 또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흥미가 전반적인 인류의 정신, 문화 이런 게 이게 그냥 장난처럼 돼 온 건 아니구나. 무엇인가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그 박지원 같은 그런 빛나는 별도 있고 잘 모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읽었던 몇 권의 책 중에 양철북이라는 퀸트그라스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책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먼 메일러라는 미국 작가도 왠지 좋았습니다. 약간의
왜곡된 코드랄까요?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고 재미있고 할 말하는 식의 그런 방식이 저한테 좀 맞았습니다. 물론 안 맞을 때도 많지만요. 가령 음악 같은 경우에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나 바하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 경탄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냥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 다는 아니고 아주 일부지만 어떤 부분이 태부를 찌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뒤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자발적인 연구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그 문학 수업을 했다. 인간 수업을 했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사실 정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정해져 있었는데요. 저는 교양 있는 시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저 자신도 어떤 음악도 듣고 직장에 출퇴근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그게 근사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문학을 한다고, 문학이 아니면 죽겠다는 식으로 하도 설쳐대서 내가 저 친구들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나를 다 버릴 것 같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했더니 친구들이 웬만한 친구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미팅만 많이 해서 그 전에 교우 관계가 그래서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서 시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문학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내 문학상 같은 데에 응모를 했는데 시를 써서 그때 상금을, 가작이란 걸 받아서 상금을 8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가지고 중고 타자기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세계 문학 전집을 샀습니다. 그 중앙일보사에서 그때 막 나온 지금이야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까지 그 문학 전집에 30여 권의 문학 전집 들어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이름은 D.H. 로렌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로렌스도 채틀리브의 사랑이 아니고 다른 소설이었어요. 가령 3년 전인가 노벨 문학상 받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같은 사람이나 셀린느 같은, 루이 페레의 셀린느 같은 사람, 그리고 알베르 멤미 같은 작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라비아 같은 알베르트 거의 다 이렇게 저는 처음 보는 작품인데 번역을 한 분들도 생소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야 됐죠. 왜냐하면 제가 제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리고 그 독서, 그 세계문학 전집, 그것은 굉장히 뜨겁고 젊고 낯설면서도 굉장히 매혹적이었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 이름을 외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상한 언어로 된 우리 말이 아닌 이상한 방식의 발음도 이상하고 뜻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 가령 영미계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스페인계에서는 헤수스라는 이름을 쓰죠. 예수라는 뜻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유추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뜻도 모르겠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고 외우지도 못하겠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돈이 아까워서 계속 읽고 있는데 계속 머리를 갈아댑니다.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근데 그걸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떤 내가 이 작가가 속한 세계의 일원이 된 듯한 그런 기분? 해냈다는 그런 기분? 그 느낌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소설을 쓴다면 어떤 사람에게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년에게라도 한 소년이 무협지를 읽듯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그걸 읽고 뭔가 내가 속했던 세계, 내가 쓰려고 했던 그 시간, 그 시대, 또 내가 쓰면서 목이 메었던 어떤 사람의 일생,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걸 읽고 나서 뭔가 해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아마 소설을 쓴 충분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